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파이폰이 가져올 모바일 권력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이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스타링크 위성통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합니다. 위성통신은 도구일 뿐 파이폰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생태계의 확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거인의 전쟁터였습니다. 애플은 iOS와 맥북, 아이패드를 잇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즉 닫힌 정원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압도적인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가전을 연결하는 스마트싱스로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물리적 공간, 즉 모빌리티와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모바일과 모빌리티의 물리적 결합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차주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통해 차 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켜는 정도의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앱이 애플과 구글의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세방살이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폰이 출시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이폰의 운영체제는 테슬라 차량 소프트웨어와 뿌리가 같은 XOS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을 자동차의 자율주행 칩이 공유하거나 차에서 듣던 음악과 내비게이션 정보가 차 문을 닫는 순간 폰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는 완벽한 심리스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엄청난 도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챗GPT를 처음에는 신기해서 조금 써보다가 막상 제대로 쓰려니 딱히 쓸데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챗GPT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챗GPT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볼 겁니다.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복잡한 글쓰기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영역에도 도전해 볼 겁니다. 앱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같은 프로그래밍까지 이제는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챗GPT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토픽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챗GPT는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산성을 10배, 100배 이상 높여줄 인생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실무의 효율을 바꾸는 기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실습하며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와 일상을 혁신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이다 결국 포기한 애플카의 꿈을 테슬라는 파이폰 하나로 역실현해 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하드웨어를 넘어선 라이프 스타일의 독점입니다. 애플의 생태계가 책상 위와 손안의 디지털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테슬라의 생태계는 차고와 도로, 그리고 지구 전체로 뻗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지붕에는 솔라루프가 있고 벽에는 파워월 배터리가 있으며 차고에는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집안일을 돕는 옵티머스 로봇이 거실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단 하나의 중앙 컨트롤 타워가 바로 파이폰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도 훌륭하지만 로봇과 자동차라는 거대한 킬러 하드웨어가 빠져 있습니다. 파이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물리적 로봇들을 지휘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소비자는 다른 브랜드의 폰으로 넘어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락인 효과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운영체제 XOS의 파괴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 같은 필수 앱의 부재를 우려하지만
테슬라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보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지금 파이폰은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강조할 것입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애플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소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앱 생태계 문제는 안드로이드 앱 호환이나 웹 기반의 슈퍼앱 전략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과 삼성이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싸울 때 테슬라는 스마트폰을 자동차와 로봇의 리모컨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연 이 벽을 어떻게 부수려 할까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테슬라가 가져올 통신 혁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통신사들이 지켜온 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의 예고장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인프라 비용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내는 통신 요금에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통신사는 광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태풍으로 파손되면 수리비가 들고 오지에 전파를 보내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통신사가 요금을 낮출 수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4,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파이폰은 땅 위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머리 위, 하늘과 직접 소통합니다.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땅을 파거나 케이블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형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경쟁사가 땅 위에서 수조 원을 쓸 때 테슬라는 이미 깔아놓은 우주망을 그저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료 인터넷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과연 평생 무료 인터넷이 가능할까요?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 대역폭의 한계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연결의 무료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메신저 텍스트 전송이나 비상연락, 간단한 웹서핑 데이터를 무료로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기존 통신사에게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 대신 파이폰의 무료 기본 인터넷을 쓰고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할 때만 요금을 내는 소비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용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듯 파이폰 유저들은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기본 통신을 무료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기본료 매출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치명적입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해외 로밍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다른 나라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성통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미국 상공이나 한국 상공이나 모두 스타링크의 반일 네트워크입니다. 파이폰 사용자가 서울에서 뉴욕으로, 파리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이동해도 통신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심 USIM을 갈아 끼울 필요도 로밍 요금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통신 시장이 단 하나의 거대 통신사로 통합됨을 의미합니다. 각국 통신사들이 파이폰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파이폰 통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는 법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파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합니다. 한국만 해도 기간 통신 사업자 허가가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저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와 투자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 봅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면 파이폰 통신 허가를 내달라는 식의 빚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통신망 역할의 명분으로
주제의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파이폰과 스타링크의 결합은 기존 통신사의 시대가 저물고 플랫폼 기업이 통신 권력까지 주게 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땅 위의 기지국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하늘의 위성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폰의 파괴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는 전 세계 배터리와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기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이자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와 2차 전지 분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6499mAh라는 압도적인 배터리 용량입니다. 현존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30%에서 40% 이상 큰 용량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께와 무게를 유지하면서 이 용량을 구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정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응용되었을 것입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 밀도를 극한으로 높였던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또한 후면의 태양광 충전 패널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은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경쟁을 넘어 충전 횟수를 줄이고 보조 전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술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술적 퀀텀점 점프를 요구하는 거대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AI 칩 설계 회사입니다. 그들이 만든 자율주행 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뇌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파이폰에는 이 기술이 경량화되어 탑재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존 스마트폰의 AI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답을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폰은 기기 자체의 두뇌, 즉 NPU 성능을 극대화하여 서버 연결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의 끝판왕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목소리, 생체 정보, 운전 습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폰 안에서만 처리되면서 가장 개인화된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성능 모바일 메모리 수요 폭발이라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칩 설계 주도권이 빅테크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카메라와 센서 산업의 재정의입니다.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와 비전 AI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파이폰의 카메라는 단순한 사진 촬영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비추면 상황을 분석하거나 사물을 3D 모델링하며 전문 계측 장비나 안전 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지 센서 시장이 단순한 화소 경쟁을 넘어 AI 인지 능력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핀테크와 보안 산업입니다. 머스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파이폰의 운영 체제에는 암호화폐 지갑이나 결제 시스템이 기본 내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한 결제는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서도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망을 우회하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의 탄생입니다. 파이폰 자체가 걸어다니는 은행이자 하드웨어 지갑이 되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파이폰을 통해 내 손안의 작은 전기차이자 주머니 속에 슈퍼컴퓨터를 구현하려 합니다.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반도체는 더 똑똑하며 카메라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높은 기준은 부품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통신과 생태계 그리고 산업적 파급력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파이폰이 보급된 3년 후 휴대폰 대리점과 콘센트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의 하루를 미리 살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후 2029년
어느 날의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앞서 분석한 기술들이 일상에 적용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사회적 현상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장르는 사라진 아침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충전 케이블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충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잔량은 여전히 6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충전기 꽂는 것을 깜빡해서 허둥지둥하거나 보조 배터리를 챙기던 스트레스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풍경도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끊겨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터널 속이든 지하 깊은 곳이든 초고화질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위성통신이 음영 지역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투박한 보조 배터리 대신 얇은 파이폰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충전의 노예에서 해방된 인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르는 텅 빈 거리의 풍경입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번화가를 걷다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던 휴대폰 대리점들이 사라졌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던 공짜폰, 지원금 최대 같은 전단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무인 카페나 새로운 체험형 매장들로 바뀌었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복잡한 요금제를 상담하고 2년 약정 노예 계약에 서명하던 모습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파이폰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받자마자 하늘을 향해 한번 들어 올리면 개통이 끝납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촌스러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르는 경계가 사라진 업무와 여행입니다. 주말을 맞아 당신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 안 터지는 곳에서 억지 휴식을 취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텐트 안에서 급한 화상회의에 바로 접속합니다. 서울 본사의 팀원들과 8K 고화질로 딜레이 없이 연결됩니다. 해외 출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로밍 센터를 찾거나 유심 USIM 칩을 사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끄는 순간 한국에서 쓰던 속도 그대로 접속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와이파이 존이 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장르는 배화하는 사물들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차고에 주차된 테슬라가 당신을 알아보고 문을 엽니다. 차에서 듣던 팟캐스트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스피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파에 앉아 집안일 좀 해줘 라고 말하자 옵티머스 로봇이 파이폰과 연동된 루틴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파이폰이 당신의 위치와 의도를 파악해 주변 기기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로봇과 가전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새로운 금융의 일상화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보내대도 은행 앱을 켜고 보안카드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이제는 없습니다. 파이폰끼리 맞대거나 메시지 한 통이면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가 수수료 없이 즉시 전송됩니다. 이제 인터넷 뱅킹 점검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도 옆 사람에게 보내는 것만큼 쉽고 빨라집니다. 은행 창구는 대리점처럼 점점 보기 힘든 공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파이폰이 가져올 3년 후의 일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꾸던 편리한 세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미래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저 화면 큰 전화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쇼핑, 금융,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바꿨죠. 테슬라 파이폰 역시 위성전화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삼성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아이폰을 바꾸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 격변의 시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 투자자와 소비자가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 강령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통신주는 배당을 잘 주는 안전한 주식이었습니다. 기지국이라는 독점 인프라를 깔고 통행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폰과 스타링크의 등장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땅에 기지국을 짓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길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밀도 배터리 소재 기업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칩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테슬라만 사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촉발한 경쟁 때문에 삼성과 애플도 우주통신과 배터리 혁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즉 모바일의 우주화와 지능화라는 밸류체인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디지털 생태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특정 생태계에 얼마나 깊이 잠겨 있습니까? 아이메시지나 삼성페이가 편해서 폰을 못 바꾼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들이 노리는 가두리 양식장 전략입니다. 하지만 파이폰이 여는 미래는 연결의 자유입니다. 특정 통신사나 OS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진, 연락처, 문서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특정 회사의 클라우드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플랫폼 중립적인 서비스로 이관하거나 개인화된 저장소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파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디지털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플랫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오가는 유목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AI 리터러시, 즉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래의 스마트폰은 직접 앱을 터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알아서 해줘 라고 말하면 스스로 실행하는 비서가 됩니다. 파이폰은 강력한 뉴럴 엔진을 탑재한 AI 머신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의 성능이 아닙니다. 사용자인 여러분이 AI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명령하고 질문하느냐, 즉 질문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세요. 시니어 행복연구소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감사합니다.